자, 일단 4월에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환율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이 700포인트 찍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반등의 힘이 강했고 단기적으로 더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목들의 투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늘 시장 관찰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폭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계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줬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장이 주요 저항을 뚫으면, 그러니까 미국장이 여기죠. 단기적으로 형성한 여기 저항을 뚫으면 그때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증시에 정치 테마주가 있잖아요. 대선 때 보통 정치 테마주, 총선 때 정치 테마주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이게 보통 국내 작전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국내의 이슈, 그러니까 누군가 인맥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떤 후보가 누구랑 뭐 이렇게 동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외국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 국내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선 때 국내 작전 세력 정치 테마주 기승 못하게 한다라고 경고했을 때 그때 참 웃긴 게 정치 테마주가 상승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막 오를 것 같았는데 막상 안 올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단속을 하면 국내 작전 세력들이 눈치를 보고 올리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특이한 게 뭐냐면, 자, 국내 세력들만 정치 테마주에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해외 세력들이 정치 테마주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조작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주일 전 기사를 보면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하면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일축했다라는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김문수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주면서 마치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의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덕수 관련주들의 거래 대금을 보면 결코 우리나라 세력들이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되면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규모로 보면 3,500억이 오늘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000억 원 이상이 터졌어요. 자, 상지건설 어때요? 상지건설 지금 엄청난 상승 가고 있죠. 이거 문제 있다고 했어요. 매수를 하는 건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일단 저도 이야기는 하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올라도 1,300억인 거예요. 왜 이 정도냐? 사람들이 여기서 수많은 단타 물량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크게 오르면 가격이 높아지고, 그쵸? 주당 가격이 4만 원이 넘었잖아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한제당은 어때요? 한 번에 그냥 1,000억 원을 넘기고 오늘 같은 경우는 3,000억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당일 급등하는데 3,000억 이상 거래 대금 발생하는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예요. 해외 세력들이 개입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더욱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여러 종목에 여론전을 펼치면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지금도 이미 진행이 되지만 이전과 다른 정치 테마주의 수급과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퓨리오사 AI 섹터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상승하고 있죠. AI 쪽으로 주목을 시키면서 이쪽 섹터도 거래 대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국내 세력주라고 해석하기에는 규모가 커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세력주 수준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거되고 조사받은 그런 종목들에 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었죠? 적은 거래 대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종목에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높게 오르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때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 판이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쩌면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지금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시장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선 더 유리한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섣불리 매수하기
어려운데 손실도 많이 보고 이럴 때 기습적으로 올리고 또 물리게 만들고 팔고 사람들이 더 뇌동매매하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시장을 이용해서 또 올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 1,500억 터뜨리면서 기세가 계속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후발주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장 후반에 가장 또 높게 오른 종목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계속 속임수를 쓰는 거죠. 이 종목 꽤 올릴 것처럼 하다가 저 종목으로 갈아타고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대세 흐름은 이러한 기세나 상승 이런 흐름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정치 테마주가 어떤 게 문제냐면 하루아침 만에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가 뭐 나온다 만다 이러는데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불안한 거죠. 과거에 대북주도 그랬어요. 대북주도 정치권에 따라서 발언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 만에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하한가 가까이 종목들이 갔다가 또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가치투자 교육도 참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